보통의 세금이에요. 진짜 서울 경기권에 주택 한 채 있으면 거의 내세요. 아, 그쵸. 10억? 네, 2달 전에 클로즈한 것도 분당에 아파트 딱 한 채 현금 3천만 원 있었어요. 네. 그럼 1억 5천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진짜로. 네. 와.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이제 상속받는데 문제는 현금성 자산이 없어요. 1억 5천 어떻게 내? 빚져서 내거나. 우리가 막말로 아파트 하나 있어도 뭐 현금 뭐 1억 갖고 있는 몇 명이 있다고. 거의 없어요. 제로에 가까워요, 제로에. 그러니까 그거 이제 내기 위해서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그걸 담보 잡아가지고 연부연납하고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 붙고 납부불성시 가산세 6개가 이래 붙어요. 그래서 이분이 3억 2천짜리 갖고 한 3억 냈어요. 아니, 그 이거 일반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런 지식이 요즘 많이 퍼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여러 슬로건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보통의 세금이거든요. 보통의 세금. 이거 보통의 세금이에요. 그 노태우 대통령 아, 그런 거 그런가? 아닌가? 보통 사람이시대? 어. 네, 뭐 보통. 이게 자, 안녕하세요. 얼마의 TV 시청자 여러분. 이장원 세무사님 2편입니다. 질문을 만들다 보니까 되게 많아졌어요. 그죠? 저희가 그래도 몇 년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별의별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다양하게 물어볼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뭐 세무사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 일단 양도상속증여 위주로 하고 계시고요.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재산 관리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뭔가 망인의 재산,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세무 처리하시면서 엄청 많고 다양한 걸 느꼈지만 가장 최근에 느낀 점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실무자 입장에서 가장 최근에 느낀 점. 하나는 안 되겠네. 여러 개라도. 첫 번째로는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유튜브 채널에서 빵 떴던 게 돌아가시고 나서 뭐 해야 될지 몰랐다는 점인데, 썸네일 그분이 역시 이게 기획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하루 만에 100만에 찍었나요? 그 3일 만에 한 300만이가 나왔어요. 그 아무튼 조회수가 높은 편이더라고요. 나는 몰랐어. 나는 예능이 막 항상 뭐 한 300만씩 나오니까. 근데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요. 그게 그거였어요. 돌아가시면 휴대폰부터 챙겨라. 그래서 그런 슬로건을 뽑아내는 게 역시 기획이구나. 궁금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영상 뭐 제 거에도 있지만 돌아가시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좀 제발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부분 3일장만 알고 계시는데 아직도 그 다음에 절차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나마 제가 그걸 좀 많이 알렸던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의가 아직도 많이 오는 편인데, 요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라. 돌아가시면. 자, 많습니다.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의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게 막 짧게 안 끝나요. 짧아야 3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뭔가 페이퍼 잡을 할 게 많다. 근데 그게 그 적절한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2차적 슬픔이 와요. 뭐 예를 들어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놓쳐버리거나 이제 그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잘 챙겨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즘 크게 느끼는 거는 상속 다툼이 엄청 늘어났어요. 형제끼리. 엄청 싸. 형제든 뭐 부모 자식 간에든 아버지 돌아가신 엄마랑 자식이랑 싸우고 막 장난 아니게. 너무 많이 싸우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요즘 더 느끼는 게 살아생전에 좀 정리돼야 된다. 살아생전. 유증이든 뭐 증여든 뭐든 제발 살아생전에 좀 대화를 좀 나누고, 뭐 자녀들이 이제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좀 서운해 하겠네. 그게 돌아가시면 생각보다 더 크게 표출돼요. 단순히 서운했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제 의절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발 그걸 좀 유념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미리미리 대화를 좀 살아생전에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와야 돼요. 가족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다툼은 다툼이고요. 세금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다투고 있어요. 이렇게 상속재산과 막 죽어라 다퉈요. 근데 세금은 이게 같이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연대납세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은 다 같이 내는 건데, 요즘 최근에 많이 경험하는 게 싸우다가요 6개월 넘어서 신고를 안 해버린 거예요. 몰라 하면서 서로 다 신고를 안 해요. 근데 그럼 서로 엄청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금이 뭐 30억이다. 하루 딱 지나면 이제 가산세가 6억이에요. 20%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6억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결론 나오는 게, 다툼의 결론 나오는 게 대부분 1년 좀 넘어서예요. 근데 그때쯤 되면은 딱 상속세 세무조사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원래는 30억이었는데 가산세 뭐 이것저것 쌓이니까 40억 딱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너 때문에 이거 상속세 신고를 제때 못했네, 가산세 10억 네가 내라. 그걸 또 싸워요. 그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발 제때 신고 좀 해라. 제발.
제때 신고 안 하는 거는 국가만 좋네요. 그래서 만약에 늦어졌다 그러면 네. 빨리 연락 주신 게 나아요. 왜냐면 네. 빨리 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또 가산세 깎아줘요. 50%막 이렇게 빨리 빡빡 깎아주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점들 좀 알고, 그러니까 재산에 너무 몰입하시는데 세금이란 이슈도 있다. 그런 것도 좀 집중을 하셔라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말씀 드린 김에 상속세나 증여세는 왜 내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는 걸까요? OECD에서 또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많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걸로 이제 책도 쓰고 사실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왜 내는 걸까요? 대체? 네, 이게 좀 큽니다. 대한민국이 OECD에서 좀 많이 내는 편인데, 네. 뭐 세수의 목적이죠. 사실은 진짜로 세수의 목적이고, 증여세는 이제 살아생전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받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야죠. 그러니까 제가 상속세랑 증여세 이제 개념부터 좀 설명드리면서 쭉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10억이 있다. 근데 자녀가 10명 있다고 쳐볼게요. 1억 원씩 줘요. 그러면은 자녀가 1억 원씩 살아생전에 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 증여세. 그러니까 증여재산 공제하고 하면 얼마 안 돼요. 각각 받은 것만큼 하니까. 근데 공제수가 낮아. 우리나라 지금 공제수가 너무 낮아요. 미성년자가 얼마였죠? 2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성년자가 5천만 원. 5천만 원. 예. 그리고 혼인 뭐 출산하면 1억 더 받고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상속 같은 경우 내가 10억 있다 죽었다 그러면 10억 총액에 대해서 내요. 그러니까 공제는 좀 더 높기는 하지만 10억 총액에 대해서 내니까 누진세율은 높아요. 그럼 상속세는 준 사람 줬다는 표현보다 아무튼 이제 주신 분 피상속인 그리고-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증여세는 받은 사람. 수중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분을 못 하시면 큰일 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핵심적인 게 10년이에요, 10년. 그러니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게, 아버지가 나한테 줬는데, 그러면 이 증여 재산을 여기다 얹어서 계산해요. 그게 상속세를 빵 띄워요.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증여 받고 뭐 뺐는데 세금 덜 내게 막으려고 10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텀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9년 전에 증여를 받았는데 이때는 세율이 10%였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 이것저것 하니까 50%예요. 너 40% 적게 냈네? 더 내. 근데 이거예요. 궁금한 게 사람이라는 게 또 까먹잖아요. 그러면 7, 8년 전에 뭔가 받은 걸 까먹을 수 있지 않나요? 거의 다 까먹어요. 거의 다 까먹는다고? 거의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실 때 항상 그래요. 아저씨는 부모님한테 받은 거 없습니다. 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하는 입장이고 조사를 워낙 많이 해봤으니까 조사관님들의 관점을 다 안단 말이에요. 간단해요. 그냥 10년치 계좌 다 봐요. 그러니까 돌아가셔 가신 분의 10년치 계좌를 다 봐요. 상속인들도 다 보고요. 상속인 이외 의자,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 다 봐요. 그거 살짝 개인정보 모시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예외예요. 예외예요? 금융관련법에 따라서. 조세 목적으로 그걸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정보법보다 선이. 그럼 더 궁금한 게 이제 그걸 어떻게 다 봐요? 사람이? 그것만 보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세무서. 10년치 그 계좌를요? 10년치 계좌 보는데 얼마 안 걸려요.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빨리 봐요. 이제 너무 많이 봤으니까 엑셀 파일로 쭉쭉 받아 쭉쭉 금방 봐요. 제가 진짜 세무서에서 저한테 만약에 뭐 징수액의 1%를 준다 그럼 저는 조 단위로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난이고요. 진담 같은데요? 근데 1조에 1%면 자다다. 할만하죠, 할만하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 계좌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미팅 하셨을 때는 세무사님 저는 받은 거 없고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재산 갖고만 신고하면 돼요. 그래도 어차피 상속세 조사가 일어날 거고 조사 때 계좌 10년치급 보니까 주십시오.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죠. 그러면 이제 한 8년, 9년쯤에 한 2억 받아요. 그때 나 결혼할 때 엄마가 전세자금 이래야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다 대부분. 다 대부분 그거예요. 맞다. 그때 우리 둘째 딸 미국에 유학 붙었다고 한 번에 1억 주셨던 거. 맞네. 그게 있었네. 이런 거예요. 태반이에요, 태반. 야, 그러면 본인도 몰랐던 걸 깨닫고 세금이 늘어난 걸 깨달으면 그렇죠. 그때 이제 살짝 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 안 돼 보이는데 문제는 그 당시 안 냈던 증여세랑 가산세를 다 내야 돼요, 우선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9년 11개월 28일 전에 증여한게 걸린 적이 있었어요. 3일만 건강하셨으면 됐어요. 어쨌든 어쩔 수 없잖아요. 10년 이내니까. 야, 너무하다. 근데 그거 좀. 무신고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냐? 그 당시 안 냈던 게 3억 2천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안 냈던 그것에 대한 증여세. 그 다음에 무신고 가산세. 그러니까 신고 안 했으니까 가산세 20%가 바로 붙어요. 그리고 납부 불성시 가산세가 무서워요. 이게 납부 안 한 금액이 연 8, 9%가 쌓여요. 근데 이제 제한 없이 쌓이니까 거의 10년이면 얼마예요? 한 8, 90% 쌓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증여세 그래 내고 얘가 이제 상속세가 얹어져요. 더 높은 세금. 덜 냈잖아. 더 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상속세 내면서 첫 번째로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 붙고 이제 납부불성의 가산세 붙고 6개가 이래 붙어요. 그래서 이분이 3억 2천짜리 갖고 한 3억 냈어요. 아니 그럼 이거 일반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런 지식이 요즘 많이 퍼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여러 슬로건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보통의 세금이거든요. 보통의 이거 보통의 세금이에요. 그 노태우 대통령 그런 거 아닌가? 보통 사람의 시대? 네, 보통 이게 보통의 세금이에요. 진짜 서울 경기권에 주택 한 채 있으면 거의 내세요. 아, 그쵸 10억. 네, 2달 전에 클로즈한 것도 분당에 아파트 딱 한 채 현금 3천만 원 있었어요. 네. 그럼 1억 5천 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진짜로. 네. 와.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이제 상속받는데 문제는 현금성 자산이 없어요. 그럼 1억 5천 어떻게 내? 빚져서 내거나. 우리가 막말로 아파트 하나 있어도 뭐 현금 뭐 1억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이 있다고. 거의 없어요. 제로에 가까워요, 제로에. 그러니까 그거 이제 내기 위해서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그걸 담보 잡아가지고 연부연납하거나 그런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상속이나 증여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안 걸릴 수도 있죠. 해보십시오. 혹시 해보세요. 안 걸리게 도와줄 수. 근데 거의 걸려요. 계좌 열면 거의 다 걸려요. 계좌 열면. 계좌가 열리면. 그래서 저도 이제 상속증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해봤는데